안녕하세요. 반려동물 미용을 25년간 해오고 있는 반려동물 미용 전문가 권혜영입니다. 바야흐로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죠. 제 주변에도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보호자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견 건강관리의 기초인 반려견 미용에 대한 강의로 포문을 열고자 합니다. 반려견의 미용관리는 언제부터 왜 시작해야 하는지, 반려견의 피부와 털에 관한 기본 지식과 더불어 보호자가 무엇을 배우고 또 해주어야 하는지 올바른 관리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려면 부모가 될 준비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아이를 적게 낳는 요즘은 사전에 더욱더 많은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상당수의 보호자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사전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잘못된 관리를 거듭하다 병원에 가게 되는 경우를 꽤 많이 봅니다. 소중한 반려견이 나의 관리 소홀로 불편함을 겪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보호자들이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데요. 행복한 견생을 위한 건강관리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생애주기에 따른 관리법인데요. 반려견은 강아지 시기인 6개월 미만의 어린 견과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6개월 이후 성견으로 구분이 됩니다. 성견은 다시 암컷과 수컷으로 나뉘죠. 암컷은 임신 시기와 출산 후 강아지를 돌보는 시기가 있으며, 성견이 8년 정도가 되면 신체적으로 또 다른 병 하나를 겪게 되는 노령견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새끼 때 입양된 반려견이라면 태어나서 노령견이 되기까지 보호자의 관리를 받으며 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셈이죠.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새끼 때부터 미용 관리를 해주어야 하는데요. 손질해주는 것을 이해하고 온순히 받아들이는 반려견은 없습니다. 놀아주듯 도구를 노출시키며 싫어하지 않도록 적응시켜야 합니다. 간식 등의 먹이 보상으로 미용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갖게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젊고 건강한 암컷은 임신 가능한 시기가 되면 출산을 통해 이세를 갖게 되고, 수컷의 경우 건강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의 시기에는 그에 따른 반려동물 미용과 여러 가지 관리들로 반려견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요. 출산이 임박해오면 출산 시 몸 밖으로 나오는 분비물을 쉽게 닦아낼 수 있도록 생식기 주변의 털을 클리퍼로 짧게 잘라주고, 수유 시 새끼들이 젖꼭지를 잘 찾아 모유를 먹을 수 있도록 모견의 배를 포함한 젖꼭지 주변의 털을 짧게 잘라줍니다. 노령화가 진행되는 노령견의 경우 몸의 변화에 따른 관리가 필요합니다. 노령견이어도 건강하다면 성견과 마찬가지로 생활에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관리하면 되지만, 임종이 임박해 온다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힘들고 용변 조절이 어려워져서 엉덩이 주변이 자주 오염되고 스스로 그루밍을 하기 어렵게 되므로 배와 생식기 주변의 털을 가위로 짧게 다듬어 케어하기 쉽게 합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관리 중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부분이 미용 관리일 텐데요. 흔히 미용하면 단순히 털 관리만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미용에 포함됩니다. 먼저 목욕입니다. 동물은 태어난 직후부터 어미로부터 핥는 행동을 통해 그루밍 케어를 받게 되죠. 그러다가 부모가 아닌 사람과 살게 되는 입양 무렵부터 보호자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보호자의 목욕 관리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 초보 보호자라면 당연히 서투르다 보니 반려견이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케어를 거부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평생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가족으로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부터 관리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반려견의 피부는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호 장벽이 약하기 때문에 피부와 털 관리를 섬세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 강아지 시기부터 서두르지 말고 놀이처럼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서서히 목욕은 즐거운 것이라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빗으로 놀아주다가 조금씩 자주 빗질하여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면
샤워기 물줄기 소리, 코와 귀에 들어가는 거, 드라이기 소리와 열기 등 목욕을 거부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내 반려견이 목욕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보호자가 도와주세요. 목욕에서 중요한 점은 피부에 맞는 샴푸를 사용하는 것, 먼지와 각질 등으로 인한 오염된 피부를 깨끗이 씻겨주는 것, 샴푸를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헹구어 주는 것, 드라이기를 사용해서 완전히 건조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 이렇게 관리하기가 어렵다면 반려동물 미용실에서 관리받아야 건강한 털과 피부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발톱 관리입니다. 반려견의 발톱 관리를 해줘야 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 보호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이를테면 밖에서 생활하는 실외견은 발톱이 자연스럽게 갈리게 되어 관리를 안 해줘도 된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가 않고요. 실외견의 경우 걸음걸이 등의 습관으로 인해 뒷발은 앞발에 비해 빨리 갈려 발톱이 짧게 유지되지만 앞발은 뒷발에 비해 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네 발을 모두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털 속에 숨겨진 며느리 발톱도 살펴서 살에 파고들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실내견의 경우 발톱이 항상 짧은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데요. 털에 덮인 발톱이 너무 자라 휘어지거나 발바닥을 향해 구부러져 자라고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실외견, 실내견 모두 발톱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톱은 사람의 손발톱처럼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짧게 잘라주어 혈관이 길게 자라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하는데요. 어릴 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짧게 손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톱이 길어 끝을 살짝만 잘랐을 뿐인데 피가 많이 나서 지혈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람의 엄지손톱과 같은 며느리 발톱은 다른 발톱과 달리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라주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발에 패드를 파고들어 걸음걸이가 이상해지고 아픈 부위를 계속 핥게 되면 염증을 일으켜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네 발을 다 확인한 후 털 속에 며느리 발톱이 길게 자라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발톱을 너무 짧게 잘라 출혈이 보인다면 발톱의 혈관에 사용 가능한 지혈제를 사용하고 청결한 꺼즈나 탈지면으로 압박하여 지혈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일상적으로는 자주 산책을 시켜주어 관리 주기를 늦추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며 발톱 깎기로 깎은 후 거칠어진 단면을 전동 글라인더나 네일 파일로 부드럽게 갈아주는 것도 바람직한 관리법입니다. 발톱 관리에 소홀하면 시기를 놓쳐 발톱이 부러지거나 심지어는 발톱이 뽑히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골격 형성과 변형을 일으키는 등의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므로 올바른 도구와 용품을 활용하여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자면 위생관리의 개념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람과의 건강한 공존을 위해선 관리가 꼭 필요하니까요. 초보견주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조언과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피부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반려견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한 털 관리를 위해서는 피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강하지 않다면 건강한 털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의 건강한 피부와 털은 영양 상태가 좋다는 증거입니다. 건강한 반려견의 털은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고 색이 선명한 반면 그렇지 못한 상태는 윤기가 없고 갈라진 털 사이로 피부가 듬성듬성 보이거나 털과 피부 사이에 심한 각질이 보이며 목욕을 시켜도 특유의 악취가 동반됩니다. 외부 기생충인 진드기, 벼룩이 있다면 털과 피부 여기저기 후춧가루 같은 검은 분비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과 잘못된 관리법, 사용하는 용품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피부와 털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피부와 털은 품종과 특징에 따라 관리법이 매우 다양한데요. 개의 경우 지구상에 600여 종이 넘는 품종으로 크고 작은 몸집과 털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도를 중심으로 추운 곳에 사는 종과 더운 곳에 사는 종이 구분이 되어 있으며 자연스럽게 추위와 더위를 견디기 위해 털갈이를 하며 계절을 맞이합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시베리안 허스키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털관리를 하게 되었고, 리트리버의 경우는 사냥감을 회수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털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한 지붕 아래 가족으로 살게 된 반려견은 어떨까요? 내 반려견이 어떤 외모와 성격적 특징을 가졌는지, 털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입양 전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반려동물과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관리가 어려워 키우기를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베리안 허스키나 웰시 코기를 키우고 싶다면 평소에도 털이 많이 빠지는 품종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관리에 능숙하다면 너무나 매력적인 녀석들입니다. 비숑 프리제나 스탠다드 푸드를 키우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반려견으로서 최고의 품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털이 계속 자라나 미용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비숑이나 푸드를 무턱대고 입양한다면 많은 관리 비용에 어려움을 겪으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롱헤어 닥스훈트나 롱헤어 치와와를 키우는 보호자라면 온 집안이 털천지가 되는 것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모 치와와나 퍼그를 키우고 싶다면 위에 언급한 품종들에 비해 털 관리가 쉽고 손이 덜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옷과 침구류, 소파에 붙은 수많은 털을 털어내야 하는 일이 반복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반려견을 키우더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털의 형태와 특징을 떠올리면서 몇 가지 품종을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반려견의 털, 즉 미용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굳이 반려동물 미용실에 가지 않더라도 보호자가 직접 집에서 할 수 있는 털 관리는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미용 전문가에게 받아야 하는 관리와 집에서 보호자가 직접 해야 하는 관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전문가는 가위나 클리퍼 등 기구를 사용하는 정교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집에서 주기적으로 살펴줘야 할 영역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미용관리법과 함께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반려동물 미용 전문가 권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